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6강 연립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연립방정식 활용 종류 중에서도 가장 유형이 다양하고 어려운 거리 속력 시간과 농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 속력을 구하는 문제, 시간을 구하는 문제가 모두 다 존재하고 같은 거리 문제도 또 유형별로 다양하게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오고 또 시간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시간 구하는 유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써서 식구하는 연습을 시켜드리긴 할 건데 지금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찾으셔서 다양하게 많은 문제를 공부를 해보셔야 아마 될 그런 그런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거리 구하는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거리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거리 구하는 문제는 당연히 미지수 두 개 x, y를 거리로 놓으셔야 될 거고 그 거리 방정식을 두 개 세우셔야 되는데 두 개 중 하나는 거리에 관련 식이에요. 이 거리에 관련된 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거리 공식을 말씀하시는데 거리 공식이 아니라 거리와 거리, x와 y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거리에 관련된 식이 나온다는 뜻이고 중요한 건 바로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공식이 시간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리를 물어보는데 거리 공식을 쓰지 않고 시간 공식을 쓴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x, y일 때는 공식은 시간 공식에 의해서 식을 세우셔야 되고 그 시간 공식 외에는 나머지 하나는 거리끼리 어떤 x, y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그 관련된 식을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에서 B까지 10km를 가는데 시속 3km로 걷다가 시속 5km로 뛰어 2시간 30분이 걸렸다. 걸은 거리는 자 그렇다면 자 미지수 두 개가 걸은 거리죠. 걸은 거리가 x고 지금 뛰어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뛰어간 거리가 바로 y가 될 건데 걸은 거리, 뛰어간 거리 이렇게 그 미지수가 x, y가 거리인지 시간인지 속력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까지 걸은 x, 뛴 y 이렇게 쓰지 마시고 걸은 거리 x, 뛰어간 거리 y 이렇게 거리라는 걸 반드시 언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10km를 가는데 걷고 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당연히 x 플러스 y는 10 이렇게 거리와 관련된 식, 거리끼리 더하면 10km를 간 것이다.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시간 공식이죠. 시간, 걸어간 시간이죠. 걸어간 시간. 시간 되는 공식이 뭐다? 속력분의 거리다. 속력 찾으셔야죠. 걸은 속력은 3km예요. 뛴 속력은 5km고요. 그렇죠? 이 속력 이제 어떻게 알아봅니까? 시속. 자, 이것이 바로 속력이죠. 만약에 시속이 붙지 않고 그냥 3km로 나왔다면 이건 거리. 시속 3km면 속력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5km로 뛰었으니까 5분의 y는 시간 2시간 30분인데 자 이게 지금 속력이다니까 시속이니까 여기다가 2시간 30분은 무엇으로 쓰셔야 하느냐 하면 시간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2.5네요. 2시간 30분 2와 2분의 1 해서 2분의 5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걸 시간으로 쓸 것이냐 분으로 쓸 것이냐 자 바로 속력이다니까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요 유형은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건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거리가 x, y일 때는 거리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리식 하나 그 다음에 공식은 시간 내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을 쓰실 때는 단위를 통일해서 시간으로 쓸지 분으로 쓸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속식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시간 구하는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시간 구하는 문제 당연히 시간이 x, y겠죠? 시간이 x, y면 위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서로 관련된 식이 있어요. 시간끼리 서로 더하기, 빼기 아니면 뭐 이런 관계, 시간과 관련된 식이라는 거야. 시간 공식이 아니고 시간끼리의 관계가 있는 식.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지금. 시간 같은 경우는 공식이 무슨 공식을 이용한다? 거리 내는 공식을 이용한다.
시간을 물어보는데 시간 공식 쓰지 않는다. 시간을 물어보면 거리 내는 공식이다.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꼭 기억하시고 한번 볼게요. 얘를. A는 분속 200m 출발한 다음에 5분 후에 B가 분속 300m로 뒤따라가서 만났대요. 그렇다면 A가 걸은 시간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시간이 XY니까 A가 걸은 시간이죠. 뭐 걸음까지 쓸 것도 없어요. A 시간이라고. 시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A 시간을 X로, B 시간을 Y로 놓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 시간과 관련된 식 X는 왜? X가 출발하고 A가 출발하고 나서 5분 후에 B가 출발했기 때문에 A가 걸은 시간은 B보다 5분이 더 많이 걸었을 거예요. 그렇죠? A는 B보다 5분 먼저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출발한 거죠. B가 반대로 A보다 5분 후에 출발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한다면 A는 B보다 5분 더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죠. 시간 내는 공식. 자, 두 사람이 걸어서 뒤따라가서 만났어요. 자, 거리 내는 공식인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요. 뒤따라가서 만났다.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걸어가고 뒤따라가서 만났다는 것. 두 사람이 걸은 거리가 같아야 만나겠죠. 그렇죠? A가 가고 있고 뒤에서 쫓아와서 만났다. A가 걸은 거리는 B가 걸은 거리죠. 그럼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200x가 될 거고 B의 속력은 300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300y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유형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인 시간 구하는 유형인데요. 이 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 구하는 문제예요. 자, 속력 구하는 문제는 공식이 속력과 관련된 식은 거의 없어요. 다 뭐냐면 그냥 거리 내는 공식으로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속력이 x, y일 때는 거리 내는 공식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속력을 물어볼 때 속력 공식 다시 말하지만 안 씁니다. 속력을 물어볼 때도 거리 공식이고 속력이 x, y일 때는 전부 거리로만 식을 두 개 세우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거리가 2km인 호수를 A, B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면 10분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50분 만에 만나는데 A의 속력은 그럼 당연히 A 아까 말씀드렸죠. 속력 X, B 속력 Y 이렇게 내가 지금 X, Y가 속력인지 거리인지 시간인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셔야 필요한 공식을 이용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속력이 X, Y 문제는 거리 내는 공식이고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찾아봅시다. 10분과 50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 만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이렇게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호수가 동그란 호수를 도는데 같은 지점에서 A가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건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만난다. 자, 여기쯤 만난다. 속력이 서로 틀리니까요. 그렇죠? 걸은 거리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난다. 무슨 말이냐면 A가 걸은 거리와 B가 걸은 거리를 합치면 한 바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A가 걸은 거리 시간 있죠?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10x가 됩니다. 10x. 자, 그 다음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B가 걸은 거리는 뭐가 되냐면 10y가 됩니다. 10y. A가 걸은 거리와 B가 걸은 거리 합쳐서 한 바퀴. 근데 여기다 2 안 되죠. 2는 아니죠. 왜? 10분이잖아요. 10분이면 단위가 분이면 미터예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킬로미터죠. 킬로미터. 그래서 이 거속식 문제에 또 아까도 강조해드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위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분이에요. 분속이라고 보셔야 돼요. 10배에다가 속력 곱했다는 게 이건 분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거예요. 만약에 XY가 시속이었다면 이거는 10분이 아니라 6분의 1이라고 쓰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냥 분속으로 구하셔서 2가 아니라 20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만난다.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A, B가 속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할게요.
A, B가 속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수를 도는데 A, B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거야, 이쪽으로. 자, 그럼 누군가는 빨리 돌고 누군가는 늦게 돌겠죠. 그러면 빠른 사람이 막 돌고 돌아올 때 B가 늦기 때문에, 예를 들면 A가 빠르다고 가정을 하면 A가 한 바퀴를 돌아오는 동안, 한 바퀴 이상을 도는 동안 B가 아직 한 바퀴를 못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B가 있는 데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간 거고요. A는 빨라서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다시 B가 있는 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달리기 해보신 적 있을 텐데,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달리기를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어. 막 내가 1등이야. 근데 앞에 보니까 내 앞에 누가 있어. 이게 누구예요? 내가 1등인데 이건 꼴찌죠, 꼴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추월해 가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나는 빠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 만난다는 것은 빠른 사람이 늦은 사람보다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A가 빠르다. 이걸 제가 지금 안 적어봤는데요. A가 당연히 빠르다라는 언급이 분명히 나와요. B가 빠르다, A가 빠르다. 그렇다면 지금 A가 도른 거리는 50x가 됩니다. A가 도른 거리 50x, 그 다음에 B가 도른 거리는 50y가 되고, 이건 두 사람이 걸은 거리의 빼기, 차이가 한 바퀴 200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호수 주위를 도는 문제가 이건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면 더해서 한 바퀴, 같은 방향으로 돌면 한 사람이 한 바퀴를 더 빨리 돈 거니까 빼서 한 바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거속시 유형을, 기본적인 유형을 식을 한번 다 세워봤는데,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거속시 문제는 기본 유형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유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계속 문제 풀면서도 강조했던 거,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 무슨 말이냐? 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A 땡땡 X, B 땡땡 Y라고 쓰지 마시고 A 거리 X, B 거리 Y. 아, 이건 거리가 XY구나. 시간이 XY구나. 속력이 XY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해야 할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거리를 물어볼 때는 시간 내는 공식을 이용하고, 시간 내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다. 시간을 물어볼 때는 시간 내는 공식이 아니라 거리 내는 공식이고, 거리 내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속력을 XY로 놨을 때는 전부 다 거리 내는 공식을 이용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런 형태로 식을 세워야 한다.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부터 또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또 뭐였죠? 단위의 통일이죠. 자, 단위의 통일이니까 시간이면 시간으로, 시속이면 시간 킬로미터, 분속이면 분 미터로 단위를 통일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단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속력의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시속이면 시간 킬로미터, 속력이 분속이면 분 미터로 통일시켜서 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거속시 문제 너무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 농도 문제예요. 이 농도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의외로 농도 문제는요,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농도 문제, 소금물, 설탕물 이런 모든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오로지 이 공식 하나만 이용한다. 소금의 양 내는 공식이에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공식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농도 문제는 오히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이 공식 하나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 소금물과 5% 소금물을 섞어서 4% 300g을 만들었습니다. 2%의 소금물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2% 소금물이 바로 X가 될 거고, 5% 소금물이 바로 뭐가 될까요? Y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나와야 되는 식은 이런 경우에는 물 더하기 물은 물이에요. 지금 2%랑 5% 섞어서 300g 나왔어요.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는 300. 그쵸? 자, 그 다음에
2%의 소금과 5%의 소금을 섞어 4% 소금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2%의 소금과 5%의 소금을 섞으면 4%의 소금이 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물 더하기 물은 물. 자, 이게 가장 기본 형태예요. 자, 이거는 물론 조금 더 다양한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농도 문제예요. A는 200, B는 300g 섞어서 5% 소금물이 됐고 A는 300, B는 200 섞으면 4% 소금물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A의 농도를 물어보네요. 그럼 당연히 A의 농도가 X%, B의 농도는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금물을 2번 섞었으니까, 그쵸? 소금물을 2번 섞었으니까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항상 소금의 양만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된다 그랬어요. A X% 200g, X% 200g 소금이죠. 더하기 Y% 300g 소금은 5%의 소금, 5% 소금, 5% 소금물이 되고 그랬더니 여기다 100분의 5 아니죠. 소금을 쓰셔야 되는데 200g하고 300g 섞었으니까 당연히 500g 되겠죠.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좀 지금 뭐 밑에는 바로 세우실 수 있죠. X% 오히려 300g과 Y% 200g을 섞으면 4%가 됩니다. 4%의 소금이 됩니다죠. 그래서 4% 500g.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농도 소금물. 소금 더하기 소금은 소금. 자, 이런 형태로 식을 세우셔야 돼요. 따라서 농도 문제도 이 외에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금의 양이 늘었는지 상관없는지 소금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은 오로지 이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보다는 조금 더 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활용 유형을 조금 복잡하거나 많이 나오거나 어려운 것들, 까다로운 것들 조금 3차시에 걸쳐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셨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정말 그 유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의 다른 유형들도 많이 공부해 보셔야 될 거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